네, 공유 잘 되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학생이 적어요. 네, 강의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지난 시간에 홈워크를 내줬었죠. 그래서 홈워크 5가 이번 미드텀 이그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6시까지 듀예요. 그래서 이그잼 풀면서 뭐 시험 시간에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잘 못 풀었던 거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클래스 미팅을 내일 모레 하려고 했는데 어, 취소했어요. 제가 갑자기 금요일 날 또 출장이 생겼어요. 목요일만 출장이었는데 대전에를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다음에 정하도록 해요. 지금 못할 것 같고 다음에 메이크업은 정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처 노트 8번 리뷰를 좀 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클래스 미팅 15번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절반이 지났어요. 우리가 클래스 미팅을 많이 해야 30번 하거든요. 네, 그 절반 이상 지났어요. 자, 봅시다. 요 집합, 제가 그려놓은 요 집합이 이제 set of all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의 집합이에요. 예, set of all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의 집합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 집합에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 집합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집합의 원소인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들의 웨이티드 각 오메가 주파수에 대해서 웨이티드 인티그랄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시그널 집합을 원해요. 그래서 당연히 x of t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a of 오메가가 뭔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건 뭐냐면 그 푸리에가 접근했던 방식으로 했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타임 리미티드 인 시그널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했어요. 맞아요? 주기 캐피탈 T로 바꾸고 이제는 푸리에 시리즈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를 어떻게 했죠?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나타냈죠. 네. 보면은 왜 예전에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졌을 때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던 거.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j 오메가 엑시스, 즉 이미지너리 엑시스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게 들어갔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 구분 구적법을 썼어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결과.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a of 오메가라는 것이 여기서 말했던 a of 오메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2파이로 나눈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어떻게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었죠. 기억납니까? 어떤 오메가 제로에서의 성분은 x of t와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를 내적한 것, 컴플렉스 펑션을 내적한 것. 그래서 오른쪽에 컨주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를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얘를 신티시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요 이퀘이션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유도하는 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면서 이 방식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식이 뭘 뜻하는지 봅시다. 먼저 left hand side가 t의 함수예요, 오메가의 함수예요. 이렇게 하면 적분 변수가 뭔지를 바로 확인해야죠. t는 없어져요. 오메가의 함수예요. right hand side는 당연히 오메가에 대해서만 남아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의 함수인데 이게 오메가의 함수인데 left hand side도 right hand side도 오메가의 함수인데 오메가가 그러면 쭉 이렇게 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오메가를 쭉 바꿔가면서 각각 오메가에서 그 값을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오메가가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오메가 제로일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1이 되면서 이 인티그런드가 1이 되면서 이게 적분하면 발산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메가의 펑션은 오메가 제로에서는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델타 펑션이 그런 걸 만족하죠. 근데 앞에 2파이는 있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아닌 것에서 이 이퀘이션이 성립하려면 좌우가 뭘 의미하느냐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회전을 안 하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말고 안 하는 게 바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잖아요. 회전을 하는 거면은 언제나 다 적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0이라고 두겠다는 거예요. 0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0이라고. 예. 아시겠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요걸 가정하고 있어요. explicit하게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딱딱 맞아요. 네. 자, 그래서 2파이가 붙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x of t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는 a of 오메가를 찾고 싶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e to the minus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요. 그리고 적분을 해요. 그러면 left hand side는 뭐가 되죠? 이렇게 써지죠. 주의할 것은 제가 일부러 오메가 제로를 썼어요. 오메가는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evaluated at 오메가 제로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 left hand side는 그냥 정의예요. 자, 근데 right hand side가 어떻게 되느냐? right hand side는 자, 요 right hand side에다가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니까 요 녀석과 묶을 수가 있죠. 어차피 t에 그리고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잖아요. t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티그레이션 오버 오메가는 밖으로 뽑아내고 가운데다가 a 오브 오메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죠. e to the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dt.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과목과 앞으로 나오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어떤 이퀄리티가 성립한다고요? 저것이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예요. 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박스 친 것을.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메가 축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뭐 a 오브 오메가라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이 오메가 제로에 높이 2파이인 디렉 델타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곱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파이의 a의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right hand side와 left hand side가 같아야 되는데 left hand side는 이미 CTFT evaluated at 오메가 제로니까 요게 XJ 오메가 제로고 right hand side는 2파이의 A 오브 오메가 제로예요. 우리는 A 오브 오메가를 알고 싶죠. 따라서 A 오브 오메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 of t가 어떤 a 오브 오메가, 오메가의 펑션에 e to the j 오메가 t 한 다음에 모든 오메가 적분해서 t의 함수로 만들어진다면 그 a 오브 오메가는 그 시그널의 ctft를 2파이로 나눈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푸리에가 어때요? 피리어딕 시그널 가지고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이 가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요걸 써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걸 써서. 어쨌든 이게 좀 어필링하지 않는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분을 예를 들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로 놓고 점점 이렇게 적분한다고 하면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이 나와서 어차피 제로지만 이 코사인 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죠. 네, 제로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셋을 아무도 이그젝트하게 completely characterize 한 사람이 없다고 했죠. 맞아요?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 셋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부분 집합은 뭐다? 일단 L1이면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x of t가 그러면 Fourier transform이 존재해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 그런데 사실 그게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해서 즉 이렇게 신티사이즈가 되어줘야지 유용한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디리클렛 컨디션까지 넣었는데 그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L2 시그널 셋에 좀 더 관심을 두면서 즉 스퀘어 인티그러블한 시그널들에 관심을 두면서 그 다음에 저 L1이면 그러면서 L1이면 더 좋겠고 디리클렛 컨디션을 만족하면 더더욱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L2일 때는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해서 타임 도메인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하는 데 있어서도 웬만한 함수는 특히 L2인 함수들은 다 이 푸리에 어널리시스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그 다음 Inverse Transform의 정의,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스템 티어리 입장에서 봤을 때 X of T라는 시그널의 Analysis, 그 다음에 X of T라는 시그널을 Synthesize 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페어들에 대해서 양쪽 화살표를 하고 Left, Right, Arrow, Right, Left, Arrow로 하고 위에다가 컬리그래픽 레터로 F를 쓴 H가 아니에요. F예요. 예. 써서 왼쪽에는 time, 오른쪽에는 frequency 이렇게 항상 놓겠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 과목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중요한 말들을 썼죠, 그렇죠? 예,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뭐 등등, 라플라스 트랜스폼, G 트랜스폼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샘플링. 그런데 한마디로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한 도메인에서 한 다음에 다른 도메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 어벤져즈에 나오는 무슨 스톤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푸리에 스톤 어때요? 푸리에 스톤 썰렁한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푸리에 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all for all, one for all t는 어떻게 되죠? 컨스탄트죠, 컨스탄트.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컨스탄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선 당연히 이게 컨스탄트는 어때요? 변하지 않으니까 주파수가 0인 거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요. 델타 오브 오메가인 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오메가 도메인상에 생각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생각하면 DC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1이 2파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높이. 디렉 델타의 높이 2파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메가 제로로 이렇게 레디안 퍼 세크로 회전하는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펑션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모양을 보세요. 얘는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 중에서 오메가 제로 성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죠.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어떤 오메가 제로에서만 나오는데 또 높이가 2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볼까요? 자, 타임 도메인 상에서 t 디렉 델타예요. 네, 그러면 제로 근처에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 영역 성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다 있어요. 어떤 크기로? 높이 1로 for all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을 그냥 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우잖아요. 이 테이블을.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DC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제로 프리퀀시 성분에만 있어야 되고 오메가 제로로만 도는 녀석은 당연히 오메가 제로에서만 있어야 되고 디렉 델타로 나오면 모든 성분이 다 있는데 평평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얘 볼까요? 얘는 디렉 델타인데 어떤 T0에서 T에 올라요. 근데 얘도 뭐예요? 딜레이만 줬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있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돼요? 매그니튜드는 여전히 1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균일한 크기로 있는데 다만 각각의 오메가에서 이 컴플렉스 유닛 서클 위에서 페이즈 개인만 다른 거예요. 페이즈만 다른 거예요. 요 딜레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라고 하죠. 이거를 페이즈가 리니어 펑션이잖아요. 오메가의.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제어에서 매우 중요한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축이 있으면 제로에서 입력이 탁 그때부터 가해지는데 뭐 쭉 스텝처럼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디케이가 되는 녀석이죠. 네. 그래서 A를 양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얘는 특별한 꼴이라고 했어요. e to the s 그러니까 e to the 우리가 e to the st 이런 걸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e to the 마이너스 8니까 요 s가 마이너스 a로 선정된 것과 같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거 고치고 나면 이렇게 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할 때는 S는 J 오메가 축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J 오메가 플러스 A 이런 꼴이 분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모에. 알겠어요? 책에서는 A 플러스 J 오메가로 해놨는데 오메가 J 플러스 J 오메가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J 오메가 플러스 A로 해놓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울 때 막 헷갈려요. 뭐가 뭐였는지. 예, 그때는 또 S를 먼저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이그젠플이죠. e to the minus 5t. 예. 그래서 타임 컨스턴트가 1 over 5, 그러니까 5분의 1이에요. 그 녀석은 j 오메가 플러스 5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는 뒤에서 또 나올 텐데 일단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싱크는 매 캐피탈 T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죠. 물론 제로에서는 아니에요. 제로에서는 1이고 캐피탈 T 마이너스 캐피탈 T에서 첫 번째 제로 크로싱을 하고 좌우로 그 다음부터는 매 T마다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제로 크로싱을 해요. 얘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요 밑에 거. 밑에 거는 요 T축인데 타임 리미티드예요. 높이가 1이고. 그랬을 때 푸리에 트랜스폼 계산하는 건 쉽거든요. 적분하는 거 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싱크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요 위스 있잖아요. 요 렉탱글러 펄스의 위스가 델타라고 해요. 여기 2분의 델타씩 했잖아요. 네, 델타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매 제로 크로싱 요거 빼고 매 제로 크로싱의 간격이 2파이의 역수예요. 2파이의 잠깐만요. 델타. 예, 저 뭔가 잘못됐어요. 잠시만요. 네, 이게 2델타가 아니라 델타가 돼야 되죠. 네. 네. 알겠어요? 요렇게 돼요. 책에는 요거를 뭐 T1 이렇게 나서 여기 넣으면은 T1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축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2파이 곱하기 얼마로 항상 두는 게 나아요. 약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요 녀석의 일종의 여기가 제로고 여기 제로니까 이게 제로 크로싱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예요? 델타잖아요. 델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로 크로싱 하는 데까지 걸리는 주파수가 델타분의 1인 거예요. 물론 얘는 세크고 그렇죠? 얘는 세크분의 1인데 얘는 라디안은 뭐예요? 라디안은 2파이의 세크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하세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은 그 2파이 있는 거 말고는 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듀얼러티, 쌍대성으로부터 싱크 펑션, 싱크는 매 t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폭이 보세요. 이게 간격이 얼마예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2파이의 1 over t죠. 그렇잖아요. 1 over t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 t마다 제로 크로싱하고 이거는 폭이 t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1인 거예요.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로 크로싱 곱하면 1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세크면 헤르츠가 되니까 라디안 퍼 세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파이를 곱해줘야 된다. 라디안 퍼 세크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싱크일 때 여기에 t가 제로면 1이잖아요. 싱크는 항상. 그걸 이용해서 요 높이가 캐피탈 T라는 건 어떻게 보인다고요? 신티시스 이퀘이션과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에서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요 높이 구하는 건 쉬워요. 이게 1이라고 주어졌을 때 요 높이가 요 높이는 델타가 된다는 거 보일 수 있고 요게 높이가 1이라고 할 때 여기가 캐피탈 T가 된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한 거 쓰면 돼요.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의 서머리예요. 20분 동안이나 서머리를 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관련된 여러 프로퍼티들을 배울 거예요. 렉처 노트 8번 그리고 렉처 노트 9번에 보면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직전까지. 그래서 오늘 눈썹을 휘날리면서 이제 달려가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뭐 낙서가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미안하지만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 어떤 타임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디렉 델타 오브 디렉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아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일단 질문 그대로 놓고 하면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라는 거죠. 디렉트 델타 펑션을. 예.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겠어요. 1 오브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티그런드 안에 이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e to the j 오메가 t를 곱하고, 왜냐하면 요것이 e to the j 오메가 t 개수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쫙 다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오메가의 함수로 보면 이게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에서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이 녀석의 오메가 제로에서의 성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1 over 2파이의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인데, 이거 옆으로 옮기면 아까 하던 말이랑 똑같죠. 사실은 제가 하던 말과. 예. 즉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를 푸리에 트랜스포하면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다. 이게 아까 두 번째 라인에 있었던 거잖아요. 오메가 제로 성분이 있으면 타임 도메인상에서 오메가 제로로 도는 녀석이 있으면 걔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당연히 오메가 제로에만 성분이 있는데 2파이가 곱해졌다. 맞아요? 네. 자, 이까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건 쉬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가정이거든요. 볼까요? 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이 시그널을. 요 시그널을. 그럼 이 시그널에다가 이제 어떤 오메가 제로 성분을 알고 싶으니까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할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해요. 내적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썼던 거에서 차이는 요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놓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 요 녀석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려면 저항감이 굉장히 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는 상관없는데 나머지에서 정말 0이 되나 하는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와 책에서는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한 거 당연하지? 거봐, 당연하지 해놓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알겠어요? 자, 됐고. 근데 이걸 왜 쓰느냐?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퓨어 톤이라고 해요. 톤. 뚜 하는 시그널 있잖아요. 여러분 그 CBS 같은 거 할 때 뚜뚜뚜뚜 차임 시간 되면 왜 울리는 거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는 있는데. 그런 게 퓨어 톤이에요. 딱 보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리면 정말 사인파 같은 게 탁 나오고, 그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딱딱 자르면은 그 높이만 달라져요. 주파수만. 네. 그런 녀석들이 어떻다고요? 무한대까지 있다면은 딱 정확하게 그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따 볼 텐데, 하여튼 요걸 반드시 잊지 마세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요 제목대로 할 수 있어요. 피리어딕 시그널은 우리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먼저 x가 주기 t의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가능해요? k번째 하모닉, k번째 k 오메가 제로. 여기서 당연히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버 t죠. 네, 주기가 캐피탈 T. 네, k번째 하모닉의 개수를 a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의 k번째 코에피션트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항상 피리어딕하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얘 옆에다가 x에다가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다 e to the minus j 오메가 t dt 오른쪽에도 하면 결국은 요 녀석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봤잖아요. 어떤 퓨어 톤은 어때요? 2파이의 델타 펑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왼쪽은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쓰고, 오른쪽은 sum 그대로 ak 그대로, sum 그대로 ak 그대로, 그 다음에 퓨어 톤은 2파이의 델타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면 오메가 축에 그리면, 자, 먼저 k가 1일 때, k가 0일 때부터 할까요? 그럼 제로죠. 여기에 2파이 a0인 디렉트 델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제로에 2파이 a1인 디렉트 델타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뭐 예를 들면 2파이 a 마이너스 1 있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즉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펑셔널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어때요?
디스크리트하다 뭐냐면 주파수가 셀 수 있게 있는 거예요. 무한대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K도 K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 또 이산이라고 하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이산수학 이런 수업 듣잖아요. 수학과에서도. 디스크리트란 말이죠. 이산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거예요. 연속이 아닌, 연속이란 말의 반대예요. 이게 continuous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by inspection 딱 스펙트럼을 딱 봤는데 일정 주기로 뾰족뾰족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거의 주기함수구나. 주기함수로 approximation 한 거구나. 아니면 주기함수로 잘 approximation 되겠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간격이 같아야지 되는 거죠.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딱 봤더니 간격을 어떤 간격을 중심으로 정수배가 있는데 또 그 간격의 한 루트 2배쯤 되는 걸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죠? 그냥 주기가 어때요? 루트 2배 차이 나는 두 시그널의 합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제 이그젬플을 봅시다. 가장 단순한 이그젬플인데 이게 퓨어 톤이에요.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폰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가하면 우리 이 종파가 생기죠? 마이크로폰에다가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가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류잖아요. 그렇죠? 또는 전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사인 한 다음에 저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60이에요. 그러면 60Hz 뚜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이크에다가 뚜 하는 소리인데 그것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안 배웠잖아요 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덴티티? 오일러의 아이덴티티를 쓰면 그러니까 e to the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게다가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제로 t 2분의 1 하고 썸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냐면 오메가 제로에 이건 플러스 1 하모닉이고 이건 오메가 제로에 마이너스 1번째 하모닉이고 코에피션트가 각각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합시다. 그러면 각각 트랜스폼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 곱하고 적분하는데 적분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요 녀석은 뭐예요? 아까 2파이의 델타 오브 이렇게 됐죠. 그래서 파이의 델타 오브 이건 뭐예요? 오메가 제로에서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이죠. 탁 튀어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어때요? 1/2의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되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코사인 펑션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리얼 델타 두 개가 딱 이렇게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보면 뭘 하고 싶죠? 사인도 해보고 싶잖아요. 사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인. 요즘 소크라티브는 너무 이용을 안 했는데 이거는 참 타이핑하기가 애매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인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인은 뭐예요? 여기서 이걸 마이너스로 하면 어때요? e to the j 세타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는 빼면은 2배의 j 사인 세타니까 2j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이제 2j분의 1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와 빼기 2j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잖아요. 자, 이제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2파이니까 j분의 파이에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빼기 j분의 파이에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돼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퓨어 이미지널인데 파지티브 쪽에는 위로 튀고 네거티브 쪽에는 아래로 튀는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디스크리트 스펙트라인데 특히 하나만 딱 나오는 싱글 라인 스펙트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 딱 제가 원하던 딩동댕동인데 그렇죠? 이것도 해보면은 물론 이건 이제 악기마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안 했는데 악기마다 그 우리가
C4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도 하는 거 C3인가요? C4인가요?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C, D, E, F, G, A, B로 할 때 C4인가요? 예. 그 C4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가장 큰 성분이 똑같을 뿐이에요.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소리가. 그게 뭐냐면 하모닉이 달라서 그래요. 하모닉이 달라서 전체적으로는 주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세컨드 하모닉, 서드 하모닉, 포스 하모닉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방식이 달라져서 음색이 달라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저렇게 조금 전에처럼 이제 피오톤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모닉들이 쭉 나와요. 참 매틀랩으로 안 해봐서 안타까운데, 다음에 신호 처리 시간에는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 과목에서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우리의 친구가 또 나왔어요. 후리에 시리즈 할 때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질문이 뭐냐면 이 임펄스 트레인이죠. 기차가 아니라 열차, 임펄스 열차의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맞습니까? 매 캐피탈 T마다 이제 위로 뿅뿅뿅뿅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 볼까요? 그냥 다짜고짜로 여러분이 그냥 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해요. 이 x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넣어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summation 무한섬이에요. infinite sum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n t 캐피탈 T 이렇게 나와요. 뭐지?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후리에 시리즈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그래서 이거 후리에 시리즈는 뭐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했잖아요. 후리에 코에피션트가 뭐였죠? 다 똑같았죠. 1 오버 주기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x 오브 t를 일단은 그러니까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후리에 시리즈로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면 주기함수니까 어때요? 하모닉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요 각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메가 제로라서 여기에 1 오버 t에 2파이 곱하고 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려봐요. 오메가 축에서. 그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오메가 축에서 매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마다 또 델타가 나타나요. 높이도 똑같고. 그렇죠? 이게 주기가 t였잖아요. 높이가 t분의 1의 2파이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은 프리퀀시 도메인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 주기의 역수로 주파수가 나타나는데 주의할 건 뭐다? 우리가 라디안 프리퀀시를 쓰기 때문에 2파이 오버 주기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통신할 때는 저는 이거 매우 불편해요. 저는 헤르츠를 쓰거든요. per second. 예. 라디안 per second 안 써요, 저희는. 60Hz 그러면 그건 라디안 per second 아니에요. 예. 사이클 per second 또는 그냥 per second죠. 예. 그런데 어쨌든 기억하기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빛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고 제로고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제로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코음 펑션이라고 해요. 코음 펑션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또는 여기 샘플링 펑션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딱딱 여기서 이제 따온다고. 근데 샘플링이란 단어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제가 우리 관심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모든 CT 시그널즈가 아니고 어때요? L1이면 좋겠고 안 되면 L2라도 되면 좋겠고 디리클레 컨디션까지 만족하면 디리클레 컨디션 두 번째, 세 번째 finite bounded variation 그러니까 finite number of maxima minima를 이렇게 좀 풀었으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finite discontinuities 그래서 요거면 좋겠는데 임펄스 트레인 조금 전에 했잖아요. 얘는 L1이에요. L1. 적분하면 얼마예요? EX of t. EX of t를 적분하면 얼마예요?
델타를 적분할 때마다 1이 나오는데 그게 무한계 있어요. 그럼 무한대죠. 그러니까 L1 펑션 아니네요. 그렇죠? L1 아니에요. L2는 델타 펑션은 하나만 있어도 제곱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델타 펑션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폭을 델타, 높이를 1 오버 델타라고 할 때 폭을 줄이면서 얘를 높인 게 디렉 델타인데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 오버 델타 스퀘어고 이거 델타니까 이거 곱하면 델타 분의 1이고 델타가 0으로 가면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펑션은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하나만 있어도 무한대인데 이게 무한계 있으면 무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t-nt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모든 n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으로 다룰 수 없는 펑션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이런 펑션의 극한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적어도 주기함수니까 여기 다 들어가죠. 뭐라 할까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죠? 주기함수는 인피니트 파워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밖에 있어요. 밖에. 하지만 우리는 대충 넘어간다.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핸드 웨이빙이라고 하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그널을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하라 그러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주기함수면 푸리에 시리즈로 갔다가 가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둘러가라. 그렇죠? 바쁠수록 둘러가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과목에서 타임에서 안 되면 프리퀀시에서 해보고 프리퀀시에서 안 되면 타임에서 해봐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좀 있으면 이제 그 이그젬플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의 프로퍼티들을 볼 거예요. 당연히 합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들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타임 시프팅을 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붙어요. 이렇게. 이건 정의에 넣어보면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는데도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대학원 입시에서 구술 면접하는데 막 물어보면 막 푸리에 트랜스폼도 못 쓰고 막 푸리에 시리즈랑 트랜스폼 구별도 못 하고 막 그런 선배들이 막 질비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다? 여러분이 이공계가 적성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뭐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의 정석한 공부한 학생도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해서 그냥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재수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완전히 암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호미 시스템은 예를 들면 한 번 공부하고 뭐 예를 들면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공부하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4학년 2학기 말에 면접하러 왔으면 푸리에 트랜스폼 쓰려고 하면 써지겠어요? 그래 놓고는 4학년 1학기 때쯤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왜 그러나 자네. 제가 전자과뿐만 아니라 이공계가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써보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왜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보면 특히 포항공대에 와놓고는 이공계가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복습을 안 해서 여러분께 안 될 뿐이에요. 매년 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듯이 해보세요. 모든 것이 적성이 되죠. 그 복잡한 여러분 전자기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지금 보면 미치겠죠. 뭐였는지. 이런 것들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복잡한 식들. 컬, 다이버전스, 그린 정리, 스토크스 정리 쉬워요. 실제로. 매 학기 해보세요. 쉬워져요. 자, 이제는 정말 소크라티브를 쓰려고 해요. 소크라티브. 자, 준비하세요. 자, 질문은 이거예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어요. X of T가. 그것의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을 캐피탈 X of J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에스터리스크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칸주깃 J 오메가를 쓰고 싶으면 X 에스터리스크 괄호 J 오메가 이렇게 쓰세요. 답에. 자, 그래서 질문이 3개나 있어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X of 마이너스 T의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을 X of J 오메가 그러니까 캐피탈 X를 써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시간 좀 걸려요. 손으로 좀 풀어보고 하세요. 네. 정의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자, x of 마이너스 t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를 한 다음에 얘가 정의가 어떻게 됐죠? x of t에 e to the j 오메가 t dt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까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 쉽네 하지 말고 요 2번, 3번도 할 거예요. 오늘 3개 연달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컴플렉스 시그널이잖아요. x를 컨주게이션 한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거는 타임 리버스도 하고 타임도 뒤집고 컨주게이션까지 한 것은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다 풀어보고 자, 하나씩 해봅시다. 제가 소크라티브 준비하는 동안에 풀고 있어요. 네, 일단 1번에 대해서 한번 답을 써주세요. 1번을. 왜 아무도 안 쓰고 있죠? 네. 자, 한 명 썼어요. 네. 2명 썼어요. 학생들이 오늘 뭐 수업이 없고 금요일날 보강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면 설마 다 드랍했나요? 학생들이? 예. 드랍한 학생은 한 명밖에 없던데. 예. 하여튼 뭔가 주소가 기억이 안 나. 네? 소크라티브 그룸 네임이 기억이 안 나. 아, 소크라티브. 혹시 아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교사용이 있어서 여기 채팅방에다 좀 올려주세요. 예, 부탁해요. 근데 정말 학생들이 한 9명 드랍을 했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예전에 뭐 50명씩 가르칠 때는 한두 명 드랍을 하면은 그 학생들을 빼고 다시 노멀라이즈 하고 그랬는데 어, 네, 중간고사는 그냥 성적대로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로 제가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드랍해버리면 남아있는 학생들이 손해 불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A 플러스 받을 학생이 뭐 3명이었는데 50 뭐 명이 드랍을 했어요. 그러면 걔들부터 다 A부터 C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아직도 안 쓴 학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일단 써보세요. 예. 자, x of t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를 가질 때 x of 마이너스 t는 자, 일단 마감을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네, 답은 뭐냐면 네, 답은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t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야지 이게 나오나요? 그쵸? 네, 그럼 치환을 해요. x of s라고 합시다. j 오메가 s.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ds고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바꾸고 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비교하면 요게 부호가 바뀌었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이게 t죠. 지금 뭘 하는 오메가 s ds. 예. 그래서 이거는 h of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돼요. 맞아요? 치환하고 나면.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컨주게이션. 자, 시작합시다. 다시 제가 만들 테니까 쓸 준비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걸 다 써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걸 한 번에. 예. 한번 다 써봐요. 제가 만들 테니까 쇼댄서. 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지금 이거죠. 이걸 어떻게 나타내나? 이건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힌트는 뭐냐면 전체의 컨주게이스라면 안에 있는 모든 팩터들의 컨주게이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것과 같아요. 너무 힌트를 많이 줬나?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게 맞습니까? 자, x 칸주기시고 여기 x 칸주기시 있죠? 마이너스고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칸주깃 하면 안에도 다 칸주깃을 내야 되니까 밖에 칸주깃 됐으니까 자, x 칸주깃 하고 얘 칸주깃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요거 자체는 뭐죠? 좀 전에 본 거랑 똑같죠. 아, 이거 x죠. x 왜 h가 됐어 갑자기. 예. x에 마이너스 j 오메가인데 여기 칸주깃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괜히 가르쳐줬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만 올려봐요. 세 번째 거만 소크라티브에 지금 아직 열려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올릴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있나요? 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세 번째 거. 네. 자 x의 타임 리버스의 컴플렉스 칸주깃의 푸리에 트랜스폼. 눈치 있는 학생은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나온 거 아닌 걸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하세요. 이미 다 아는 학생들은. 아닌 학생들은 직접 해보고. 일단 x 칸주깃 오브 마이너스 t에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고 이게 정의니까 이것을 칸주게이션 하고 이 칸주게이션 지우고 이건 플러스로 바꿔야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치환하면 어때요? t를 마이너스 t 프라임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x 오브 j 오메가의 그냥 칸주깃이네요. 맞아요? 예, 아 이제 쓰면 뭐해요? 끝났어요. 피니쉬. 예. 자 동작 빨리 합시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보세요. x 있죠? x 오브 마이너스 t 있죠? 자 x 오브 j 오메가 있죠? 자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임에서 마이너스 붙였더니 프리퀀시에서도 마이너스 된 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타임에서 칸주깃을 붙였더니 이제 어떻게 됐죠? 프리퀀시에서 칸주깃도 붙고 마이너스가 됐죠. 타임에서 칸주깃 붙이고 마이너스 했더니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칸주깃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도 나올 놈들은 다 나왔죠. 네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칸주깃을 붙인다 안 붙인다, 타임 리버스 또는 프리퀀시 리버스를 한다 안 한다인데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디 써놨는데 밑에 가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보면 너무 어렵고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시그널을 하나 생각해 봐요. a to the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라는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퓨어 톤이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a고 오메가 제로 레디언 퍼 세크로 막 돌고 있어요. 자, 이거를 타임 리버스를 해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던 게 왼쪽으로 돌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파수가 음수가 되는 거죠. 보세요. 주파수가 음수가 됐잖아요. 주파수. 매그니튜드 안 변하죠. 이거 마이너스 t로 바꿨으니까 여기만 바꾸잖아요. 여기만. 다시 봐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요 t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t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오메가 제로한테 줘버리면 주파수 성분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오메가 제로의 성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 이게 x j 오메가 제로면 오메가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칸주게이션을 해요. 칸주게이션을. 그러면 개수도 칸주게이션이 되고 그렇죠? 주파수도 또 바뀌죠. 그래서 타임의 칸주게이션을 하면 두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칸주게이션도 되고 주파수도 뒤집어지고. 자 그런데 이번에 타임 리버스를 하고 칸주게이션을 해요. 그럼 요거 일단 요걸 먼저 보는 거죠. 타임 리버스. 여기 칸주게이션 하면 칸주게이션 되고 주파수는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x 오브 j 오메가의 칸주게이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이그젬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너럴한 리절트를 기억하지 말아요. 제너럴한 리절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x 오브 t가 있으면
타임 리버스라든가 컨주게이션 할 수 있어서 네 가지 조합이 있고, 그러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도 프리퀀시 리버스라든가 컨주게이션 하는 네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건 뭐예요? 요거 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번 유도하지 말고.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암기할 양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저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암기한 것 같은 속도로 여러분이 재생해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압축도 안 하고 막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압축하는 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할 때도 봤는데, 큰일 났네. 오늘 다음 노트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x가 리얼이라고 해보세요. x of t가 우리 리얼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들 많이 했었죠. 자, 피리어딕 시그널이면서 리얼이에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었죠?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k번째 코에피션트와 마이너스 k번째 코에피션트가 서로 컨주깃 페어였어요. 기억나죠? 근데 앞에서 봤듯이 피리어딕 시그널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뭘로? 디스크리트 스펙트럼 써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에서 배운 프로퍼티가 제너럴라이즈, 일반화되어서 다 성립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주파수에서 플립한 것과 컨주게이션 한 것과 똑같아져요. 주의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타임 도메인 네 가지, 프리퀀시 네 가지는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류드 타임 시그널. 이거 저기서는 리얼 밸류드 타임 시그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얼이라는 것이, 리얼 밸류드라는 것이 어떤 제약을 주느냐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제약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x of t가 뭐 이상한 모양이면 x of j 오메가도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x가 리얼이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뭐냐면 요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컨주깃 시메트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f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이 자기 자신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의 컨주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면 이게 오메가인데 오메가 제로에 내가 여기 a라는 값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는 a 컨주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얼이라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알겠어요? 이게 컨주깃 시메트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x of j 오메가 제로라는 값이었다면 오메가 제로에서 여기서 뭐라고요? x of j 오메가 제로의 컨주깃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j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랑 같은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리얼이면 컨주깃 하는 것과 마이너스 하는 게 같아요. 이게 프로퍼티가 너무나 많이 쓰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게 x가 리얼이면 매그니튜드는 CTFT의 매그니튜드는 even 펑션, 앵글은 odd 펑션, 리얼 파트는 even 펑션, 이미지너리 파트는 odd 펑션. 이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소크라티브는 쓰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그 5G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fifth generation 셀룰라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데 뭐 셀룰라라고 하면 너무 옛날 것 같아서 상업적으로 안 쓰고 잘. 그래서 모바일 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또는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5G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5 대역에 3.5 전후예요. 사실은 숫자가 3.5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3.42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KT, SKT에는 100MHz씩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LG에는 조금 할당했어요. 80MHz. 그 다음에 28GHz 대역. 28은 또 여기 가운데쯤 있죠. 그러니까 뭐 27.3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숫자 잘 떨어지는데 여기다가는 좀 많이 할당해줬어요. KT는 800, LG도 800, SKT도 800. 이렇게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할당해줬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 5G4는 얼마 전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국망으로 구축하겠다. 이 밴드에는.
근데 밴드 대역 폭이 좀 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빨리빨리 업로드 다운로드 하기는 800메가인가보다 약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밴드위스가 주파수 대역 폭이 넓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고속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전국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스테디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평창 때문에 이거 빨리 하려고 그랬잖아요. 야구장, 축구장 뭐 이런데 그다음에 어떤 핫스팟 이런 데다가만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가 부족하다, 주파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파수가 부족해서 3.5 대역에서 주파수가 부족해서 여기밖에 못 쓰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QE 말고 그 대학원 석사 시험에 학생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학생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2문제, 3문제 주고는 풀어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은 있고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여보게 그 주파수가 부족하다는데 지금 5G 그때는 5G는 아니었어요. 주파수 할당을 이렇게만 하는데 보니까 주파수를 다 양수만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오, 음수가 다 비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야, 그 새로운 주파수를 개척하면 되겠구나. 음수로.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할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거티브 프리퀀시 할당하면 되잖아요. 네거티브 프리퀀시 할당 받은 회사 들어봤어요? 이번에 정부는 포항공대 조준호 교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안에 따라서 무한히 비어있는 네거티브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여 초고속 5G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KT는 마이너스 3.5부터 마이너스 7GHz까지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왜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말을 하려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안테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안테나에다가 우리가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인데 그냥 주파수가 높은 시그널을 인가를 하는 거예요. 전류를. 그러면 마치 여러분 뭐예요? 그 스피커 있죠? 스피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소리를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이렇게 주면 물론 여러분 목소리는 주파수가 매우 낮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얘가 음파가 돼서 나오죠. 음파, 아쿠스틱 웨이브. 안테나는 뭐예요? 라디오 프리퀀시에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가하면 전류든 전압이든 가하면 뭐가 나와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아쿠스틱 웨이브가 나오고 맞습니까? 인가하는 전류가 리얼 밸류드예요. 리얼 밸류드. 알겠어요? 여기도 리얼 밸류드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테나에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RF 단에서 만들어내는 이 시그널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건 헤르츠니까 레디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항상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이 시그널을 x라고 합시다.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어떻다고요? 매그니튜드는 뭐라고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매그니튜드는 그러니까 다시 리얼 밸류드 타임 도메인상에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의 매그니튜드는 주파수의 어떤 펑션? 이븐 펑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3.5부터 내가 이렇게 할당을 하면 음수에도 할당되어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할당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괜히 어디 가서 오늘 조준호 교수 수업 시간에 졸다가 들었는데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데 이거 빨리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특허를 내서 전 세계 주파수를 다 독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실제로는 이걸 보낼 때 이게 두 개가 엄밀하게 달라요. 이게 EM이랑 아쿠스틱 웨이브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종파고 이게 횡파죠. 그렇죠? 이게 론지튜드널이고 이게 트랜스버스 필터잖아요. 맞아요? 트랜스버스 웨이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편파라는 게 없어요. 편파, 편광 이런 게. 근데 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쪽 방향으로 세우고 여기 수직하게 세우면은 이쪽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사되거나 이러면 이게 막 바뀌거든요.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음수처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할당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네거티브 프리퀀시를 할당해서 뭐 새로운 일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신 시간에 가면 이거 네거티브 프리퀀시에 아무 시그널도 없는 이런 거 막 다루거든요. 그때는 이퀴벌런트 시그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숙제하면서 이제 봤겠지만 여러분 이거 봤어요? 델타 오브 AT는 사실 요거랑 같아요. A가 0이 아니면 절대값 A분의 1의 델타 오브 T와 같아요. 왜 그렇죠? 그 문제 제가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X 오브 T의 델타 오브 뭐였죠? AT 플러스 B DT였나요? 네. 이거 했더니 그냥 그림에서만 생각하는데 이걸 치환해 보세요. 이거를 T 프라임으로. 그러면 A분의 1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보면 이게 결국은 절대값 A분의 1에 그 다음에 X에 이게 0이 되는 거. T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틀렸더라고요. 제가 한 대여섯 명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X 오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썼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거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Property인데, 자, 이거 여러분이 이제 이 테이프 리코더 이런 걸 모르는데 이렇게 빠르게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죠? 테이프 리코더에 저는 잔뜩 가지고 있어요. 네, 테이프 리코더에 제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빠르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빨라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목소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빨리 틀잖아요. 그러면 좀 경박한 목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잘 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예. 물론 여러분이 그 유튜브 앱 있죠. 유튜브 앱이라든가 곰플레이어 앱을 해서 거기 빠르게 하잖아요. 그냥 빠르게로 누르잖아요. 컨트롤 C일 거예요. 곰플레이어에서. 그러면 그냥 목소리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막 목소리 올라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그거를 디세이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올라가요. 알겠어요? 본래는 당연히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60Hz짜리 신호가 있었는데 이걸 2배 빨리 보내요. 그럼 120Hz로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예요. X of t가 e to the j 오메가 0t였으면 X of at는 어떻게 되죠? e to the j a 오메가 0t가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였던 게 A 오메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A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 올라가죠, 당연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하면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였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면 오메가 제로에 델타가 있던 게 저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또 나눠줘야죠, 여기서. 그렇죠? A2배 오른쪽으로 갔는데 A분의 1로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뭐냐면 X of A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예. 예, 요 앞에 요 A를 나눠줘야지 돼요. 예, 요거 하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그대로 써서 요거 써볼까요? 자, 요 자리에다가 이게 지금 X of J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자리에 A분의 오메가를 넣어요. 오메가 자리에 A분의 오메가. 그러면 X of J A분의 오메가는 2파이 델타 오메가 자리에 A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2파이 델타에 자 A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듯이 이거 밖으로 끄집어내면 뒤집어지죠. 그렇잖아요? A가 앞에 있으면 A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2파이에 이거는 A에 그렇죠? 아 잠깐만 뭐 한 거야? 아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A가 나와야 될 텐데 네. 네, 이건 좀 이따 해야 되겠어요. 네. 어쨌거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죠. 네. 이게 두 개 같은가? 잠시만요. 네, 이거는 좀 더 볼게요. 제가 뭔가 이상해요. 네, 뭔가 이상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와 얘가 같잖아요. 얘와 얘가 맞아요? 얘와 얘가 같은가? 잠깐만요. 다시 보겠어요. 여기 a분의 1 빼먹었다. 어쩐지. 예, 이제 맞죠. 그러면 얘가 a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서 캔슬이 되면서 얘와 똑같아지죠. 아시겠어요? 예, 헷갈려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를. 예. 그런데 이것도 말했지만 요걸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요걸 기억해 놓는 게 톤이 있으면 어때요? AT 되면 주파수가 A배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지 어때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게 컴프레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인데 빨리 플레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시간에 저 멀리 있던 것까지 이렇게 컴프레스해서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제 목소리 강의 들을 때 어때요?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게 선택되잖아요. 2배까지도. 다들 그렇게 듣고 있죠. 그렇죠? 1배속으로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느리니까. 적어도 1.5배속으로 하세요. 우리말 강의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컴프레스 하면은 사실 높은 주파수 성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저 멀리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가 되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컴프레스는 프리퀀시 도메인 스트레치가 되고 또 거꾸로 또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우리 했죠. 타임 도메인에서 리버스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도 리버스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컴플렉스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프로퍼티 아까 4개 있었죠. 그렇죠? 컨주게이션 할 때, 타임 리버스 할 때, 뭐 그 둘 다 할 때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x가 리얼일 때 뭐예요? x가 리얼이면 칸주기 시메트리컬하다는 거였잖아요. 거기다가 even 조건, 리얼 even 또는 리얼 odd 조건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리얼 이분이면 후리의 트랜스폼 자체가 리얼 이분이 돼요. 여러분 노트에 여기 마이너스 나중에 볼 때 여기 틀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여야 돼요. 노트에 PDF에 아마 그냥 j 오메가로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뭐죠? x of 마이너스 j 오메가는 x of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칸주기 리얼이란 얘기고 이 부분은 뭐죠? x of j 오메가는 x of 마이너스 j 오메가 이게 이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리얼 이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아드일 때는 똑같이 해서 퓨어 이미지너리 오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타임에서 리얼 이븐이면 후리의 트랜스폼 자체가 리얼 이븐이 되고 타임에서 리얼 아드면 후리의 트랜스폼 자체는 퓨어 이미지너리 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또 이제 통신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아까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우리가 자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리얼 밸류드 시그널은 이븐 파트와 아드 파트가 항상 있어요. 이거 우리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븐 파트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x와 x of t와 x 마이너스 t를 아드 파트는 어때요? x와 x 마이너스 t를 빼서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even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리얼 이븐이 되고 odd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pure imaginary odd가 되는데 이게 통신에서 나중에 애널리틱 시그널 뭐 이런 거 할 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퍼티를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노트까지는 다 했고 렉처 노트 9에서 또 눈썹을 휘날리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된 프로퍼티들인데 지금 요게 우리가 배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고 그 펑션이 있고 그 펑션의 후리에 트랜스폼이 캐피탈 x of j 오메가일 때 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컨티뉴어스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후리에 트랜스폼은 e to the j 오메가 성분을 뽑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은 합성해내는 거죠. 다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프로퍼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실 우리 지난번에 한 것과 동일해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 시스템 디어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여기 오메가로 돼 있는데 오메가 제로를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거 시험에도 나왔죠. h of t와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를 컨볼루션 하면 h of j 오메가 제로에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a가 붙었으니까 여기 a 붙이고 요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 synthesis equation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x of t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h of t와 convolve가 될 텐데 x of t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e to the j 오메가 t의 infinite sum으로 나타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얘 그대로 있고 얘 그대로 있고 얘 그대로 있고 얘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필터링 하고 나면 아이겐 밸류가 곱해지죠. 아이겐 밸류가 h of j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났더니 요 적분 그대로 있고 요 1 over 2파이 그대로 있고 x 그대로 있고 e to the j 오메가 그대로 있고 d 오메가도 그대로 있고 뭐만 생겼다? h of j 오메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풋은 아웃풋 y of t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풋의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데피니션을 생각하면 1 over 인버스 트랜스폼 데피니션을 생각하면 1 over 2파이에 여기 이 자리에 푸리에 트랜스폼이 들어가고 e to the j 오메가 d 오메가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웃풋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풋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뭐냐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기억해야 돼요.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서로 듀얼이니까 쌍대성이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타임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이다 이런 게 나올 텐데 주의할 건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2파이가 자꾸 나타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1 over 2파이 주의하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헤르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per second 엄밀하게는 뭐 사이클 per second라고도 하지만 이걸 쓰면 1 over 2파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 개론할 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입력이 피리어딕 시그널일 때만 이제 이 로우 패스, 밴드 패스, 하이 패스, 나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시그널 또는 어떤 e to the j 오메가 t의 infinite sum, uncountable infinite sum 적분이죠.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그 출력을 주파수 영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뭐다?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어떤 여기 오메가 제로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아웃풋의 오메가 제로 성분은 인풋의 오메가 제로 성분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오메가 제로 성분이 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지난번에 봤듯이 어떤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들었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얘가 제로 근처고 여기가 하이에서 다 제로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필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우 패스 필터인 거죠. 왜냐하면 인풋의 여기 성분들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눌러지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아마 하게 될 텐데 그 다음 줄까지 이 디퍼렌시에이터예요. 디퍼렌시에이터. 이 디퍼렌시에이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디퍼렌시에이터 인티그레이터가 LTI 시스템일 조건을 말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코자를 가정하고 있다면은 굳이 이제 이니셜 레스트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고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만 얘기하면 되죠. 왜냐하면 커패시터라든가 디퍼렌시에이터 인덕터가 그 커패시턴스에는 그 전기장 속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거나 또는 인덕터일 경우에는 자기장 속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으면 어때요? 제로를 넣어도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로 인 제로 아웃 또는 여러분이 제로 인 제로 아웃이라고 하든가 이니셜 레스트라고 하든가 뭐 어느 쪽이든 다 맞다고 채점할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LTI라고 해요. 코잘 LTI든 뭐 LTI든. 저는 코잘이라고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과목에서. 자, 그럴 때 이 디퍼렌시에이터도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임펄스 리스판스 뭐였죠? 우리 U1이라고 썼죠. 그렇죠. 임펄스 넣으면.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접근 방식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그냥 뭐 임펄스 리스판스를 맞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냥
무슨 소리죠? 시간이 됐다는 뜻인가? 예.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냥 뭐예요?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쉽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자, u1 e to the minus j omega t dt 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정의를 써보자. 아웃풋 후리에 트랜스폼은 정의가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아웃풋은 정의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해보자. 딱 해놓고는 잠깐 미분이고 적분이니까 미적분 순서를 바꾸면 하고 보니까 t에 대한 함수잖아요. 얘도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렇죠?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웃풋이 그러니까 이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접근한 거죠. 이거는 데피니션을 이용한 거고 데피니션 썼더니 안 돼요. 프리퀀시 도메인 안 돼요. 그럼 타임 도메인 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아웃풋은 이렇게 정의했죠. 우리가 미분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다시 여기서 요 타임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써서? 신티시스 이퀘이션을 써서. 신티시스 이퀘이션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오메가의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t에 대한 함수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e to the j 오메가 t. 그래서 e to the j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j 오메가의 e to the j 오메가 t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웃풋은 어때요? 아웃풋이 모양은 다 똑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풋 곱하기 임펄스 리스판스의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여야 되니까 j 오메가구나 알 수 있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디퍼렌시에이터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j 오메가를 곱하는 거예요. j 오메가예요. j 오메가. 알겠어요? 디퍼렌시에이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j 오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쓸 수 있는데 적분기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적분기도. 그러고 나면 잠깐만 지나가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제일 중요한 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가지고 인풋 맞아요? 이게 인풋의 제로스 오더부터 mth 오더 미분과 아웃풋의 제로스 오더부터 nth 오더예요. mn이 다를 수 있어요. 미분을 가지고 이퀄이라고 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리니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니셜 레스트 또는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는 인풋 아웃풋이 LTI 시스템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겠느냐. 해보면 한 번 미분한 거 했잖아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미분하면 j 오메가 제곱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전에 썼던 거 생각하면 두 개를 연결해요.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j 오메가 곱해지고 또 j 오메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풋을 k번 미분한 것은 j 오메가의 k승에다가 후리에 트랜스폼 곱한 게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각각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럼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요거에다가 얘의 후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어때요? 요거에다가 후리에 트랜스폼.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요거에다가 이게 b의가 아니에요. j 오메가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y와 x는 팩터링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아웃풋은 인풋 곱하기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LCCDE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나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이렇게 돼요. 이거는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에요. 레셔널은 유리함수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 이런 거 했잖아요.
j 오메가 x 자리에 j 오메가 넣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유리함수를 그렇게 많이 다뤘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배우려고. 이거 관련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LCCD로 나타나는 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이런 꼴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제 다 5분 이상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LCCD를 써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가다가 팍 떨어지잖아요. 디스컨티뉴어스 하잖아요.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왜냐하면 LCCD에서 가정이 뭐냐면 이게 파이나이트해요. 파이나이트.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더를 높이면 approximation을 점점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마치 와이어스트라스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거 여러분 있었잖아요. 미적분하게. finite interval에서 continuous function이 있으면 뭐예요? 폴리노미알을 써가지고 오더를 점점 높이면 점점점 잘 피팅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유리함수를 써서 임의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피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나이트 오더이기 때문에 이그젝트하게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더를 높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분기를 많이 쓴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적분기를 써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분기, 적분기를 조합하면 미분기를 많이 쓴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서킷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필터를 만들고 싶으면 커패시터, 인덕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 돼요. 그런데 인덕터는 만들기 어렵거든요. 최근에 그 VLSI에서는. 그래서 커패시터만 써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렇죠? 네. 인티그레이터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많이 쓸수록 정밀한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굉장히 이상한 필터도 무슨 패스, 이상한 패스 필터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또 여러분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임의의 LT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코잘하다고 하자. 코잘, 임의의 코잘 LTI 시스템 만들 수 있냐?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매우 나쁜 점수를 받았었죠. 알겠어요? 임의의 LTI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데 오더를 높이면, 미분의 오더를 높이면 아비트러럴리 클로즈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코잘일 때. 아시겠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월요일 날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예.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